한문철 TV에 올려지는 영상들 보면은 이렇게 좀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비보 좌회전이 막 올라오다가 또 어떨 때는 그 과속한 차하고 급차로 변경 영상이 또 올라오다가 어쩔 때는 자동차 대 오토바이 사고 올라오다가 오랜만에 과속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사고가 올라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문철 TV는 과속에 무척 관대하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제가 과속에 왜 관대하겠습니까? 교통사고 나는 세 가지 원인. 가장 대표적인 건 첫째, 앞을 제대로 못 봐서. 앞에 뻔히 있는데 그냥 못 보고 딴짓하다 들이받는 거죠. 두 번째, 앞차의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해서. 앞차가 가다가 신호를 보고 딱 멈추는데 정상적으로 멈춰 뒷차 꽝. 앞차는 안전거리 확보 못해서죠.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제동한다든가 앞에 어떤 상황인데 그걸 못 보고 뒤 이렇게 팍 쓰는 거. 그럴 때는 앞차도 잘못이고 뒤차도 같이 잘못이에요. 그 다음에 앞차랑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했는데 그런데 뒷차가 너무 빨라서 과속하면은 안전거리 고속도로에서 100m 구간들 뒷차가 250으로 오면 250은 1초에 몇 메타 가나요? 58 플러스 14 하면은 72m 가네요. 아니 73m 28 56 70m 가네. 70m. 시속 250km로 가면은 1초에 70m를 갑니다. 그러면 100m 앞에 뭐가 있을 때 100m 유지를 하고 가요. 딱 유지는 했어요. 유지가 안 되죠. 근데 앞차가 딱 갑자기 무혐을 느끼고 멈춘데 옆에서 뭐 사고나 못 튀어오는 그러면 갑자기 멈췄어요. 그 100m 거리에서 도저히 못 멈추죠. 1.3초만 들이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확보, 과속. 그 중에서 과속 때문에 사고가 커집니다. 과속은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과속 나쁩니다. 그런데 한문철 변호사가 과속에 더 관대하다? 그거는 과속도 원인이지만 그러나 상대 잘못이 더 잘못됐을 때 상대가 차로 변경할 때는 제일 먼저 깜빡이 켜야 되죠. 그리고 깜빡이 켜고 깜빡이가 암행어선 앞에는 아니니까 직접 뒤를 보고 차가 가까이 오면 들어가면 안 되죠. 차가 불과 바로 뒤에 한 30m 거리에 딱 오고 있는데 거기서 쑥 들어가면 그것도 같은 속도로 쭉 빠져나가면 괜찮은데요. 근데 대체로 차로 변경할 때는 속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여기 똑바로 가다 약간 트니까요. 그래서 앞에서 브레이크 잡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옆을 보더라도 옆에 차 속도를 봐야죠. 어떤 분은 저 차가 그럼 나보고 계속 보고 있으라는 얘기냐. 딱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딱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은 갖고 그럴 때는 들어가면 안 되죠. 자, 또 오늘도 과속에 대한 과속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고인데요. 저 과속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시속 80도로에서 80 딱 지켜서 가고 난 절대 80, 난 90 이상 안 가봤다. 10km는 더 가봤어도 그 이상 난 안 가봤다. 손 들어보세요. 고속도로에서 나 120 절대 안 넘었다. 손 들어보세요. 나도 모르게 과속합니다. 다만 다른 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그리고 단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있는 거죠. 과속을 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물론 있겠죠. 1% 될까요? 저는 1%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가다 보면 과속할 수가 있어요. 이번 사고 한번 보시죠. 어떤 사고인지. 과속이 의심됩니다. 갑니다. 아이쿠. 자, 이번 사고요. 이번 사고는 불박차는 시속 80km 도로에서 한 8, 90으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빨라 보입니다. 제가 뭘 보고 지금 생각하냐면요. 여기 전봇대 하나 지날 때 여기가 51초에서 두 개 지나는데 53초, 55초. 예, 53초. 전봇대 3개 지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정확하게 이거 저는 할 줄 몰라요. 이거 정밀하게 분석하시는 분들은 100분의 1초 그 이상까지 분석을 하는데요. 이걸 한번 초시계로 재보겠습니다. 초시계 이거 부정확합니다. 제 누르는 타임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눈하고 일치돼야 되는 여기 전봇대 지날 때 보겠습니다. 둘, 셋. 셋 지나는데 한 5초 걸리네요. 맞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전봇대 하나 지나는데 하나, 둘, 셋. 네, 5초 걸립니다. 5초. 그러면 전봇대 하나가 저 다 재보면 되죠. 하나가 50m인지 40m인지 시골은 50m가 보통이라고 그러는데요. 40m인지 50m인지 확인이 안 됐죠. 그럼 전봇대 세 개만 150m인지 120m인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럼 그거 150m, 만약에 150m를 5초에 지났으면 1초에 30m 갔다는 거죠. 그럼 100km 넘는 거죠. 1초에 28m니까요. 만약에 120m라고 전봇대 하나 간격이 40m라고 120m. 120m를 5초에 갔어요. 그러면 120 나누기 5, 120 나누기, 이거 왜 이래? 그냥 암산해야 되는데 120 나누기 5 하면은 24m. 24m면은 그럼 90km 되네요. 시속 90km일 때가 25m 정도 가거든요. 예. 그래서 전봇대 하나의 넓이가 길이가 얼마인지 보면 압니다. 요거는 시속 한 90이냐 아니면은 시속 한 100, 한 5냐 거기서 왔다 갔다 한 사고입니다. 엄청 빨라 보이죠? 근데 막상 재보세요. 전봇대 길이가 넓이가 하나가 50m 이상은 안 됩니다. 40에서 50 정도예요. 그래서 본인은 80에서 90이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90보다 더 많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런데 상대차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저기서 서 있던 차죠? 서 있었나요? 어떤가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잘 들어가더니 다시 멈추는 듯 하다가 여기까지 나옵니다. 2차로로 이때 빵.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여기로 가려고. 여기 개구멍 있네, 개구멍. 여기 누가 한 두 개 정도 누가 잘라 먹었네요. 그래서 여기 불법유턴용 개구멍이 생겼어요. 여기로 들어가려고 우연히 지나가다 본 건지 아니면 이 차는 요 동네 살아서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빠진 거 있어서 불법유턴하기 아주 좋은 데가 있다는 걸 알았는지 모르지만 여기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상대차는 저기서 오른쪽으로 잘 빠지죠. 잘 가다가 앞에서 잘 보면 머리 잘 안 보이지만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오른쪽에 저쪽으로 차가 스나 했는데 똑바로 가더니 똑바로 멈추랬는데 2차로 들어오나 싶더니 여기서 빵. 그리고 상대차는 사고 난 다음에 어디 가 있었을까요? 상대차가 나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려고 그랬어. 2차로 가다가 1차로 가고 싶은데 심심해서 한번 드라이브 한 거야.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까요? 사고 난 다음에 상대차가 어디 가 있습니까? 보시죠. 사고 이후에 상대차의 위치가 차가 돌다 보니까 차가 돌아요. 여기 가 있습니다. 여기. 저거 1차로로 차로 변경 중이다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예. 후방 영상이 있나 없나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이거는 더 이상 안 봐도 되고요. 다른 영상은 없고요. 설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차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거기 약간 틈으로 불법 유턴하려고 일어난 사고다. 탄력방 끊어진 곳으로. 이게 우리 차네요. 그죠? 네, 불박차네요. 또 누가 그럴 거예요. 우리 차, 불박이랑 같은 편이네. 한 변호사 질문한 쪽에 유리하게 답변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저 냉정하려고 딱 가운데서 얘기하려고 진짜 혹시라도 꼬투리 잡힐 게 있나? 꼬투리 잡힐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100대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사고요. 아직까지 과실비리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저한테도 잘못이 있나요? 저는요, 왕복 4차로 도로고요. 저는 당시 시속 8, 90km로 주행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단이 당황해서 우리 측의 정확한 속도는 기억 못합니다. 우리 측의 속도에 따라서 과실비리 다르게 결정될 수 있나요? 과속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한 90 정도라 그러면 80에 90이면 그걸 물론 그것도 과속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한 10km 정도까지는 단속 안 하죠. 예, 그 정도까지는 그냥 이렇게 관용도
이렇게 봐주는 범위죠.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딱 80도에서 80만 딱 지키지, 그렇게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80이라는 불박차 잘못 있을까요? 불박차 속도가 80이라면 불박차에 잘못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 차가 멈추장 다시 오나봐, 2차로 가나봐, 중앙부대가 쭉 이어지다 여기 탄력부 잠깐 끄는데 여기서 나올 것을, 여기서 여기로 튀어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2차 불법이 튀어나오려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죠? 왜냐면 여기서는 좁아서 안 되니까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해서 팍, 얼마나 돌기 좋습니까? 취미생활은 아니겠죠. 나는 2차로 가다가 여기서 갔다가 심심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고 했다. 이런 취미생활 하는 사람은, 그렇게 특이한 사람은 운전하면 안 되겠죠. 2차가 여기로 들어올 거 예상할 수 있나요? 이때 피할 수 있나요? 이때 거리가 한 칸, 두 칸, 한 26m 정도, 25m 정도 돼 보이는데요. 30m 안 돼 보입니다. 못 피하겠죠. 시속 60으로 갈 때 멈출 수 있는 거리 30, 35m입니다. 시속 80으로 가면 도저히 멈출 수 없습니다. 왼쪽으로 피하면은 중앙부대 있죠. 오른쪽으로 붙이면 더 잘 더 부딪히겠죠. 방법이 없어요. 못 피합니다. 90이 아니라 80에서도 못 피해요. 그럼 이번에 100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 자, 불박차가 100으로 갑니다. 100 조금 넘게 갑니다. 불박차가 여기서도 못 피해요. 여기서도요. 여기서 여기 몇 칸인가요? 한 칸, 두 칸, 세 칸이 채 안 되겠죠? 예. 그러면 40m가 안 됩니다. 40m 안 되는데 피할 수 있습니까? 시속 80으로 갈 때 한 45m 이상 필요하지 않나요? 지난번에 정리하는 게 있는데 결국 못 피할 사고예요. 그러면 남는 거는 이거죠. 80을 지켰으면은 부딪히더라도 세게 안 부딪혔을 텐데 시속 90 또는 100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세게 부딪혀갖고 차가 박살난 거, 원래 80으로 이렇게 부딪혔을 때 이렇게 부딪히는 거, 그게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차가 망가진 정도 어떻습니까? 부딪히면서. 뭐 이런 담벼락에 부딪힌 것도 아니고요. 빙글빙글 돌아섰죠. 그리고 그 차랑 부딪힐 때 어떻게 부딪혔나? 옆으로 부딪혔죠, 옆으로. 거기서 정면에서 빵 된 게 아니라 옆으로 부딪혀갖고 불박차에, 자, 여기요. 옆으로 부딪혔어요. 그리고 상대차는 부딪힌 다음에 건너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상대차 여기 있어요.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아서 충격이 정도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나요? 80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되거나 80에서도요. 오히려 빨리 지나갔으니까 스치며 지나갔지. 제한속도로 빵! 저 차가 불박차 옆을 빵 때려고 불박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었어요. 더 큰 사고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 차 들어오는데 불박차가 그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사망하거나 크게 다칠 수도 있었어요. 이거는 과속 때문에 못 피한 사고도 아니고요. 과속 때문에 결과가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는 100대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니야, 한 변호사는 과속을 사랑해. 사랑까지는 아니지만은 과속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법원에서, 검찰에서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때문에 무죄, 사망에 따라 무죄, 과실비 100대 0 나올 사건입니다. 저한테 일주일에 몇 개가 올라올까요? 질문이 한 150개 정도 올라오겠죠? 영상 있는 거. 한 달이면은 600개는 되겠죠? 1년이면은 7,000개는 되겠죠? 소송을 6,000건 했죠?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질문 오고 나중에 피드백도 옵니다. 그 사건 변호사님께 이렇게 말씀했는데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제가 다 공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망사고 그쪽은 다 제가 비공개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100대 0 나올 사건입니다. 이게. 과속은
과속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점하고 범칙금 부과되더라도 사고와는 무관합니다. 한편 상대편 불법 유턴하려다 일어난 사고예요. 변명 못할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가려고 했으면 차가 이 끝에 이렇게 돼 있지 않죠. 불법 유턴 중구 사고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처벌 못합니다. 건너편 차와의 사고였다면 당연히 중앙선 침범이죠. 또는 중앙선 침범에다 돌아오다 일어난 사고였다 그러면 같은 방향끼리도 중앙선 침범인데 지금 이거는 불법 유턴 중의 사고가 아니라 단지 취미생활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다가 일어난 사고일 때도 일어날 수 있다. 취미생활 중에도 일어날 수 있다. 2차로에서 또 갓길에서 1차로로 대각선으로 들어오다가도 똑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다. 불법 유턴을 처벌하는 중앙선 침범 때 처벌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건너편 차량 사고 난 거나 여기서 오는 차량 사고 난 거나 같은 방향으로 오는 차량 사고 난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불법 유턴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면 불법 유턴 중 사고를 13대 중과실에 하나 넣어야 돼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중앙선 넘지 않았지만 부딪혀서 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중앙선 넘으러 가다가 일어난 사고, 불법 유턴 중의 사고도 객관적으로 봐서 단순한 차량의 유턴 중의 사고다, 불법 유턴 중의 사고다. 그러면 이것도 12대 중과실에 넣어야 돼요. 13대 중과실로. 나중에 졸음운전 14대 중과실. 핸드폰 통화 중에 앞을 못 보고 15대 중과실. 20대, 30대, 50대 중과실 자꾸 늘어날 겁니다. 큰 사고 하나씩 날 때마다. 여론에서 와 이거 안 된다 할 때마다 중과실 하나씩 늘어날 거예요. 100대 중과실 될 때까지. 그날을 위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무더기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빨리 폐지되고 보험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관계하지 않고 이렇게 잘못했을 때 이럴 때는 모든 사고 처벌해야죠. 경미한 사고는 처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건유예라든가 이렇게 해서 안 한다 하더라도 진짜 상대가 너무나 잘못했고 그리고 많이 다친 사고 이런 것들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떠나서 처벌하도록 해야 그래야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고 나면 전과자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지금은 보험 처리하면 되잖아. 나 보험 들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사고 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악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는 과속과 무관하게 100대 0이어야 마땅하겠습니다.